6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셨던 우붓 여행을 마치고 잠시 우붓에 들려서 우붓 메인 거리를 걸어봤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4월 기준 업데이트 해드렸을 때랑 비교해보면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리였지만 이날은 차량과 오토바이 통행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차량 통행은 많아졌지만 상점문은 아직 거의 다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군데군데 오픈한 가게들이 보입니다. 저희도 오랜만에 잠깐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잔 마셔봤습니다. 여전히 우붓 원숭이 사원은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7월 9일부터 발리에 살고 있는 발리 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지를 개방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발리 주지사는 뉴 노멀 시대의 발리 관광 산업을 위해 7월 9일은 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방하지만 7월 31일은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발리에 들어오려면 국내 관광객의 경우 최소한 레피드 테스트 음성 결과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7월 31일에 설사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개방을 한다고 해도 음성 결과서 없이는 들어올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외 관광객, 즉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방한다고 해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특히나 지금도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체류 허가인 끼따스나 끼따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의료진 또는 국가사업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전면 입국이 금지되어 있고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PCR 테스트 음성 결과서가 있어야만 입국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 발표된 지침까지는 동일합니다. 한편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발리 주정부는 정상적으로 관광지를 개방하고 운영하길 바라겠지만 발리만의 상황을 놓고 바라봤을 때든 아니면 인도네시아 전체를 놓고 바라봤을 때든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확진자는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발리도 매일 많게는 100명, 적게는 3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발리 전체 병원에도 코로나 관련 병상은 이미 꽉 찼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해드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발리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오늘 현재 7월 13일 기준 발리 전체 확진자는 2257명, 그중 완치자는 1508명,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722명, 사망자는 총 27명입니다. 마지막에 업데이트 해드렸던 때보다 사망자가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튼 발리가 9월 11일부터 재개방한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안전한 관광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한국에서 음성 결과를 가지고 발리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발리에 오셔갖고 걸려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 9일 발리 관광지가 개방되면서 많은 해변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꽃다비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입구를 개방하긴 했지만 모든 입구를 다 열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해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해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서핑을 즐기는 분들도 참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현지인들 그리고 서양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차피 야외라서 괜찮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저희가 비치워크도 가봤는데요. 거기서도 안 쓴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비치워크를 입장하려면 이렇게 비치워크 QR코드나 웹사이트에 게스트 체크인을 등록한 후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몇 명이 같이 입장하는지 등록을 한 후 체크인을 누르면 입구에 있는 경비분이 확인을 한 후 체온을 체크한 후에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주차장도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치워크에서 상당히 많은 가게가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50%에서 70%까지 세일하길래 옷이나 한번 사볼까 해서 들어가 봤는데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안타깝게 사진 않았습니다. 각 매장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 제한이 써 있는데요. 평수대로 아마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좁은 매장 같은 경우는 3명, 넓은 매장은 30명에서 50명까지 된다고 써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매장에서도 실시하는 거죠. 아무튼 비치워크는 아무리 주말이라고는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문객 수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아직 불안하다고 해야 될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여기 사립학교를 다닌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7월 13일, 즉 오늘이 개학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순대로 레드존, 옐로우존, 그린존으로 구분하고 있는 지역 중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곳을 그린존으로 지정해서 그 그린존에 있는 학교에만 개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존이라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개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가 먼저 개학을 들어가고 한 달이 지나면 또 중학교,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초등학교, 또 한 달이 지나면 유치원, 이런 순으로 학교를 개학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상 올해까지 애들 학교 다니지 말라는 뜻이라 똑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립학교라 대부분의 학생이 노트북이나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하지만 사립학교가 아닌 국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노트북, PC는 고사하고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건 교육부나 정부에서 전혀 일을 안 했다거나 준비를 여태까지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이나 부모에게 그냥 알아서 시켜라, 집에서 알아서 공부해라, 그런 뜻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튼 발리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리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무 제한만 하고 다니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격리만 시키고 길목마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검사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더 역효과를 낳아서 7월 9일 개방한 그 순간부터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밖으로 나와서 다니는 게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참 답답하네요. 7월 31일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개방을 하게 된다면 또 업데이트된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혹시 다른 지역의 소식도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